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복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무조건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동작해야 하는 경우와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장 먼저 배웠었던 건 조건문, 즉 상황에 따라 다른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 앞에 나와 있는 이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명령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저희가 VS 코드를 열어주시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구차시 언더바 예제 .html 만들어 주시고요. 자, 스크립트 한쪽에서 커서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hello js 문장을 10번 출력하시오라는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배운 걸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콘솔 창에 출력하는 콘솔 로그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 hello js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한 장을 만들었는데 이 한 줄을 그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10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자, 한번 브라우저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오픈 및 라이브 서버 진행해 주시고요. 자, 브라우저 실행됐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hello JS가 10번, 10줄이 지금 이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10번이 아니라 1000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코드를 복사해서 1000번 출력할 수 있게 만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똑같은 동일한 코드가 1000줄이나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 명령문들의 코드 줄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코드가 비효율적으로 좀 보이시게 될 거예요. 굳이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아마 드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반복문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복문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인 우리 while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총 3종류의 반복문이 있어요. 자, while문, dowhile문, for문. 자, 우선 이 세 가지 중에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자, while문과 dowhile문을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할 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를 묶은 이유는 뭐냐? 반복 횟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복 횟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 for문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방금처럼 뭐 10번을 출력해야 된다거나
100번 혹은 1000번을 출력해야 돼. 명확하게 횟수가 정해져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포문을 활용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횟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특정 상황이 만족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바로 while문과 doWhile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상황에 따라 반복문을 활용을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실습을 통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가 배울 것은 바로 이 while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while 소괄호 하시고 중괄호를 정의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엇과 좀 동일하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if문과 구조가 같죠. 대신에 앞에 있는 예어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if문 같은 경우에는 만약 무엇이라면 만약 무엇이라면 이라는 의미를 가진 예어거였는데 우리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무엇을 하는 동안 이죠. 즉 이 조건 소괄호 안에 있는 이 조건식이 true인 동안 뭘 실행하냐면 그 안에 있는 이 실행 문장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이 while문을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희가 지금 이제 10번 출력해야 되는 hello.js가 있죠. 자, 이걸 우리가 방금 배운 while문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반복문에서 첫 번째 while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구조는 while 하시고 조건식 중괄호 열고 이 안에 실행 문장을 정의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건식을 true로 정의한 상태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true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행이 될 겁니다. 네,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만든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고 나서 저장을 하고 띄워져 있었던 브라우저를 보시게 되면요. 문제가 생겨서 일단 종료를 시켰고요. 종료를 시켰고 잠깐 주석 처리했다가 브라우저를 먼저 실행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다시 한번 주석을 풀고 저장하면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반복문을 만드실 때 저 조건을 무조건 true로 두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자, 그래서 일단 지워주시고 이 반복문이 종료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let num은 0으로 정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num이라고 하는 숫자가 10번을 반복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할까요? 자, 10보다 작을 때까지는 반복 수행을 해라 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또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이 num이라고 하는 변수의 숫자를 증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씩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이 식을 넣어줘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식이 없다라고 했을 때 자,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0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내려오시게 되면 이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현재 0이기 때문에 10보다 작죠. 그러면 결과는 true입니다. true. 자,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문장이 한번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다시 올라가서 조건을 확인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 num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에 변화가 있나요? 자, 저희가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0입니다. 그럼 다시 조건문은 true이고요. 출력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 또 조건문을 확인하면 또 true입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true라고 하는 고정값을 넣은 것과 똑같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0번 출력을 하고 종료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이 num이 가지고 있는 숫자 데이터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줘야 됩니다. 증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요. 자, 처음에는 이 num의 숫자 값이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한번 실행을 하고요. 숫자가 1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왔을 때 이 조건식은 이제 더 이상 1이 0이 아니라 1이 10보다 작은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true가 되면 출력을 할 거고요. 1을 또 증가합니다. 자, 그럼 또 플러스 1을 하게 된 상태, 즉 이제 1이 아니라 2가 되겠죠. 그래서 10보다 2가 작은지 그러면 또 조건이 맞기 때문에 true.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증가하다가 이제 이 num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10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10이 되었을 경우에는 10이 10보다 작지 않죠? 그래서 이 결과에서는 false라고 하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반복문을 어떻게 해요? 빠져나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브라우저 열어주시고 확인하셨을 때 10번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흐름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에 흐름도를 봐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제 저희가 if문과 좀 유사한 구조이긴 하나 반복 수행한다라는 걸 제가 이제 좀 표현을 했어요. 자,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 실행 문장을 참인 경우에 동작을 하고 다시 조건문으로 올라가서 확인한 다음에 true인지 false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럼 또 이제 true인 경우에는 실행을 한 번 더 하고 다시 또 올라가서 조건을 확인하고 이렇게 쭉 반복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조건식의 결과가 false인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while문 안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같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숫자를 증가하는 어떤 명령문을 넣게 되면 숫자가 계속 플러스 1 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 비교하는 숫자보다 커져버리는 상황이 왔을 때 반복문이 끝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횟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이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0번 콘솔을 출력하는 것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시 우리 파일로 돌아오셔서 주석 처리를 하신 다음에 이런 경우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반대로 우리 num의 10을 저장을 해주시고 while문을 만드신 다음에 이 num이라는 숫자가 0보다 큰 동안은 큰 숫자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행을 해라 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그럼 로그 이번에는 num이라는 숫자를 출력하게 해볼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숫자를 증가를 시켜야 될까요? 빼줘야 될까요? 자, 이번에는 숫자를 빼줘야겠죠. 증가를 시켜버리게 되면 10, 11, 12, 13, 14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해당하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계속 만족을 하겠죠. 만족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결과가 계속 true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반복문을 종료를 시켜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이 조건이 false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false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는 1 하시고 저장 확인하시면 10부터 1까지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감소를 했죠. 그래서 증가를 시킬 수도 있고 감소를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while문을 가지고 반복 수행을 같이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순서대로 갔다가 어느 순간 빠져나온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이 문장도 한번 저희 같이 해봤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저희가 이 반복문에서 같이 활용되는 구문 중에 브레이크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드릴 때 이렇게 무조건 만족하는 값을 넣었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숫자가 올라갔었죠. 계속 문장이 실행됐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어느 순간 종료를 해줄 수 있는, 즉 우리가 while문의 조건을 이용해서 종료를 할 수도 있지만 이 while문 안에서 특정한 조건을 맞는 후에 해당 조건이 만족을 하면 반복문을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브레이크문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브레이크문 한번 저희 같이 사용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문장을 추석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것처럼 while문 만드시고 true라는 값을 넣은 후에 log hello js 할게요. 대신에 바로 저희는 브레이크문을 같이 한번 작성을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확인하시면 브레이크문이 동작하면서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한 번만 실행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브레이크문입니다. 자, 브레이크문. 반복문을 빠져나올 때 사용하는 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즉 이 반복문을 활용해서 만들 때 이런 특정 상황에 따라서 종료를 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지속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구문은 continue라고 합니다. 근데 continue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브레이크문을 또 이제 이 반복문에서 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브레이크문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자, 저희가 위에서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고 while문 안쪽에서 이렇게 조건문을 정의를 했었죠. 자,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지만 이제 브레이크문을 활용하면 똑같은 구문을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let num이라는 변수에 0을 저장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true라고 하는 값을 안쪽에 바로 정의를 해 줄게요. 자, 그리고 숫자를 출력을 할 건데, 자, log num 출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num 플러스는 1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건 조건식의 결과값이 계속 true이기 때문에 숫자는 계속 증가해서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제한을 두자는 거죠. 어떻게 하냐? 이 안쪽에서 조건문을 만든 후에 이 num이라고 하는 숫자가 10이다 라고 하게 되면 log 하시고요.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하는 멘트와 함께 반복문을 멈춰 주시면 되죠. 그럴 때 이제 브레이크문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브라우저 확인해 보시면요, 0부터 9까지 10번 반복한 후에 종료됐다 라고 하는 멘트가 떴죠. 네, 그래서 이 안쪽에서 어떤 특정 조건에 만족을 했을 때 이런 어떤 실행문을 동작하면서 동시에 빠져나와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브레이크문을 같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브레이크문을 활용해서 한번 실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는 저희가 숫자를 계속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하는데 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입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력을 받는데 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계속 숫자를 입력해서 더해지는 숫자를 보이게끔 만드는 거고, 0을 입력하면 종료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VS 코드에서 실습 파일 만들게요. 자, 구차시 언더바 실습.html
바로 스크립트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 입력한 숫자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0이라는 숫자를 0을 입력받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 자, 이 조건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입력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 num은 parse int prompt 정해 주시고 숫자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익숙하시죠? 네. parse int 숫자로 변환해서 바로 저장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while문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자, while문을 이용할 때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어떤 것이 반복이 됐었냐면 입력받는 이 문장 자체가 계속해서 반복이 일어났어요. 그쵸? 다시 한번 보면 숫자 입력해주세요, 숫자 입력해주세요, 숫자 입력해주세요. 이 문장이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저희는 방금 만든 이 문장 자체가 계속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장을 while문으로 이렇게 감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계속 입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true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저장해 주시고 오른쪽 클릭 서버 실행. 자, 그러면 이제 숫자 입력할 수 있는 프롬프트 창이 떴고요. 숫자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5, 10, 15, 20, 25.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확인을 하면 계속해서 입력하라고 화면이 뜨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입력받을 수 있는 형태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숫자를 더해야죠. 자, 입력받은 숫자를 더해서 나중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띄워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ile문 위쪽에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반복문 안에서 누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sum이라는 변수에 sum 플러스 num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리가 num이라고 하는 변수는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보관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항상 바뀝니다. 5를 입력했을 때 5가 되는 거고 10을 입력했을 때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누적할 수 없으니 이 숫자를 더한 값을 어떻게 해요? 어떠한 공간에는 계속해서 담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제일 처음에 0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입력받은 숫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5가 있다. 그러면 0 플러스 5가 돼서 결국에 이 값이 어디에 담겨요?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5가 아니라 15를 입력을 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 한번 실행했을 때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0 플러스 5, 즉 5라는 값을 저장을 했었죠. 그렇게 되면 sum에는 5가 들어있는 상태고 저장된 상태고 num에는 15라는 값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숫자를 더하면 이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제 몇이 들어가게 돼요?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값을 입력을 할 때 이 num이라는 변수는 여기에 더하는 숫자로 사용이 되는 거고 이 sum은 계속해서 누적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아마 바로 나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종료하는 조건까지 만들고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자, 저희가 언제 종료가 되냐면 0을 입력받은 경우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만드셔서 이 num이라고 하는 숫자가 0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로그 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함께 브레이크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sum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출력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위쪽에 로그 해주시고, 자, 우리 변수와 함께 문자를 같이 사용을 할 거니까 템플릿 문자를 이용해서 만들게요. 그래서 더한 결과 해주시고 $sum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실행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자, 5, 15, 40, 25. 자, 이제 마지막 0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입력을 받지 않고 종료가 되었고요. 개발자 도구 창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지금까지 입력한 숫자를 쭉 더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력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숫자를 계속해서 누적하고 종료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반복문을 처음 배웠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꼭 오늘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하면요. 반복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실습을 했던 것처럼 똑같은 명령을 반복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반복문이고요. 그 반복문의 종류에는 while문, doWhile문, for문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반복 횟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정해진 경우에 따라서 반복문을 사용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가장 첫 번째인 while문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만들어서 참일 경우에만 반복 수행하는 구문이었죠. 그리고 이와 함께 또 활용할 수 있었던 게 브레이크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만 정의를 하시면 조건에 만족하는 어떤 구문을 만드셨을 때 그 안에 브레이크문을 추가해 주시면 반복문을 바로 빠져나오게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